이민수의 경제 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방산 조선 날아갈 때 반도체가 좀 쉬었죠, 그죠? 많이 쉬었죠. 쉬었고 뭐 고민도 있는데 다시 좀 온기가 도는 느낌들입니다, 그죠? 네.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서 한 10% 그죠? 네. 저점에서 10% 정도 올랐을 그렇죠. 거예요, 그죠?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시각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요? 있어요. 예. 다만 잠깐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종목 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소부장이나 또는 뭐 주요 섹터,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온디바이스라든가 또는 CXL 같은 경우에는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네. 투탑에 제한적으로 국한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되면 하이닉스도 어느덧 22만 원대 올라왔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58,000원 넘어서 버렸습니다. 네. 중요한 지점에서의 흐름이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그간에서 한 4개월여 박스라고 할 수 있는 저점은 5만 원 부근, 고점은 5만 8천 원, 7천 원 이 부근에서의 가격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5만 8천 원 돌파해버렸죠. 네. 박스 돌파했다는 겁니다. 장기 박스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2월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외형적으로는 삼성전자 매도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들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일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와 연계된 선물시장에서의 매수는 2월에 3조 5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일로 팔고 있는 삼성전자에 매도하고 있는 형태로의 외형적 모습은 보여지긴 하나 커버링된 선물에서는 또 공격적으로 매수를 외국인들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바람이 바뀌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적 견해로 접근을 했던 것은 주인이 없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뭐 2심도 결과 나왔고요. 물론 이제 대법원 간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주인이 이제 확실하게 견고하게 삼성전자의 그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안정적 흐름으로의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을 가는 형태의 주가가 나타날 때 주가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가능성이 최근에 몇몇 포인트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입니다. 소부장이나 센 종목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미 바닥을 턴어라운드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삼성전자만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주가의 반응, 그러니까 완전한 흐름의 전환이 되는 반응들이 나올 그 포인트들이 있다는 점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흐름들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가 이제 주요 메이저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딥시크의 충격들은 일단 처음의 충격들을 뭐 거의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의 확산 이런 그렇죠.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26일인가 실적 발표했고요. 그죠? 네. 엔비디아의 아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 나온 뉴스가 엔비디아가 그 소캠이라는 그 자체의 그 플랫폼을 만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손을 잡고 네. 시장에서는 뭐 이게 제2의 HBM이 될 것이다. 이런 좀 설레발이긴 하지만 그죠? 네.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HBM 혹은 지금 소캠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소캠에 대한 기사가 뭐 어제 오늘 나온 것 같아요. 네. 필요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형 언어, 그러니까 AI 그 언어 구조 기반으로 된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이 이제 가끔 제가 만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얘네들을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장 고민점이 뭐냐면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AI 반도체가 연결된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료를 여러 가지 네. 그 연구 활동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라는 겁니다. 얼핏 듣기로 시간당 한 8,000원 정도 한다라고 그래요. 한 클립
당, 그러니까 한 PC에서 뭐 몇 클립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사무실에 뭐 PC 한 대여섯 대 있고 한 서너 명 정도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월간 단위로 해서 뭐 1,000만 원 이상의 그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지금 소캠이 도입되고 소캠에 대한 활용도를 판단했을 때 작은 단위에서의 소캠이 작은 단위에서의 그 AI 인공 GPU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개인용으로 상용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시장에서 수요가 있고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확장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연결점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 소켓 관련해서 개인용, 흔히 말해서 개인용 GPU를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연계해서 생산하겠다라고 뭐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국내 반도체 슈탑에 대한 주가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할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어제 오른 이유 가운데서는 이제 인텔 매각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마이크론도 강하긴 했었지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텔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인텔 얘기는 우리 업체들에게는 결국은 뭐 쪼개고 팔고 하는 인텔은 사실 손 들고 나간 거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반사이익이 있나요? 저는 삼성이 인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을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 흔히 엔비디아와 TSMC만을 네네. 최근에는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회사들 브로드컴 얘기도 있죠. 브로드컴까지 네. 왔습니다. 퀄컴도 있고요. 삼성도 이전에 관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제가 앞서 모두에 삼성전자 주가가 뭐 8만 원이 됐건 9만 원이 됐건 그 이상의 어떤 주가 완전하게 추세적으로 방향성을 바꾸는 흐름들이 나올 만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텔을 삼성이 좀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지금 시총이 한 250조 정도라고 합니다. 네. 삼성에서 작년에 아마 200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고 그래서 100조는 반도체고 50조는 바이오, 50조는 뭐 로봇과 뭐 등등등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100조와 플러스 알파된 금액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뭐 평택에 짓는 일부 좀 지연시키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왜 인텔을 인수했을 때 삼성전자가 주가의 반응도가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뭐 반도체 산업에서 뭐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저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가를 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게 휴대폰 사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현 수준에서 뭐 좀 좋아지기도 하고 뭐 수급에 따라서 좀 나빠지기도 하고 그 사이클 산업에 의해서 좋아지고 나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여기에 이제 HBM 같은 게 하나 들어오면 좀 더 많이 좋아지고 하겠지만 이 그냥 파도 타기처럼 사이클로의 움직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으로 삼성전자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휴대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휴대폰 지난 4분기 매출 구조가 휴대폰과 반도체가 4대 4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하만하고 이쪽 가전 쪽에 한 20% 좀 안 되는데 네.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현재 1년에 1억 대를 삼성이 그 휴대폰 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애플은 이보다도 훨씬 낮은 대수를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회사 가치적 측면에서 애플을 월등하게 삼성보다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은 마진율이거든요. 삼성은 그러니까 휴대폰 내 AP라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싱인가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휴대폰이 작동함에 있어서 모든 이제 그 지시를 하는 형태 이제 칩인데요. 삼성은 이제 퀄컴 거를 쓰고 있어요. 이게 삼성이 만든 자체 그 AP가 엑시노스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엑시노스가 발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좀 느려요. 지난해 유럽에 한번 출시를 했었는데 이게 좀 느려지고 발열이 있다 보니까 다시 회수를 했는데 이 AP가 휴대폰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에서 원가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휴대폰을 많이 팔긴 하는데 40%는 퀄컴에 줘야 됩니다. 로열티 형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시장 산업에서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남는 돈은 별로 크게 크지 않았는데 엑시노스에 대한 뭐 기사화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반기에 뭐 자체적으로 한번
재도전해서 네.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인텔을 만약에 인수하게 인수하면 그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됩니다. 아, 그러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1억대 판매는 네. 뭐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마진에서 40%를 내 돈으로 이제 수익화할 수 있기 때문에 퀄컴 거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분이 개선이 되게 되면 애플이 휴대폰만 판매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듯이 뭐 삼성도 주가가 뭐 뛰는 형태로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인텔을 퀄컴이 인수하거나 또는 뭐 애플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도 관심 가지고 있고 뭐 이외 TSMC가 뭐 네. 다른 회사가 가져가게 되면 좀 부담이 되죠. 상대 회사에 대한 경쟁 구도로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인텔을 가져가더라도 삼성에게는 그렇게 좋은 내용의 메시지는 아니라고들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은 많이 필요할 있어야 될 겁니다. 뭐 당장에 2월 내, 3월 내에 해결될 인수가 결정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뭐 4월, 뭐 5월 이때까지 결정되는 부분들이 삼성 주가에 영향도를 일부 줄 수 있고요. 저는 가능하다면 삼성에서 한번 무리해서라도 인수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할까라는 게 삼성 주가의 어떤 전화할까요? 네. 이재용 회장한테 인수하라고? 뭐 그 저기 법적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적극적으로 M&A 한다고 네.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좋은 그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좋은 아이디어인데 다만 이제 이거 인텔을 매각한다는 것은 할지 안 할지 사실 불확실한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좀 제껴놓고 네. 다시 그럼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되게 좋게 본다 그러셨으니까 투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지금 어떻게 가져갑니까? 누가 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좋아 보입니까? 삼성전자 좋습니다. 아, 그렇죠. 삼성전자 좋은데 지금 58,000원 돌파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박스 돌파하고 58,000원에 도달했을 때 다음 타겟팅의 가격을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65,000원까지는 매물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쭉 내려와서 네. 옆으로 한 3개월 행보, 4개월 행보를 했기 때문에 58,000원 돌파하는 과정에서 65,000원까지 매물 공백화해서 빠르게 가격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24만 원, 23만 원 이때가 이제 전 고점 라인에서의 아주 공방이 컸던 가격 구간에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라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또 주가에 어느 정도의 반응도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투탑 내에서 주가의 반응도를 판단해서 현 시점에서 공략 가능 대상 종목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라면 하이닉스 뭐 나쁘지 않겠지만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더 높은 점수로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부장이죠. 소부장단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은 SK 하이닉스가 독주하면서 HBM만 사실 존재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몇 가지가 조금 더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부장 관심 좀. 소부장에서는 그 소부장 내에서는 뭐 주성엔진이나 그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 최근 탄력 면에서 네. 굉장히 강합니다. 이 흐름이 주도하겠다는 성격이거든요. 그 아랫단에서 매출이 어떻고 성장성이 어떻고 이거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주가의 수급적 측면에서 탄력도가 바닥짓고 움직일 때 형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강세 종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부장단에서는 주성, 유진테크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이외에 이제 유리기판하고 CXL 그다음에 온디바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순환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유리기판은 더 가야 되는 섹터입니다. 뭐 대표 종목인 SKC가 지금 이제 기간 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네. 현재 뭐 14, 15만 원 사이에서는 여전하게 공략 대상 가능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하단에 이제 가벼운 종목들, 피롭티스 같은 종목들이 있긴 하나 이제 대표 종목으로 이제 관심도를 가지고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CXL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으나 최근에 탄력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뭐 찜텍이라든지 네.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이 기판 업체들. 네, 기판 네. PCB 업체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PCB 업체들은 한 텀 수익률 측면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텀 지금 조정을 받았던 유리기판에서의 흐름이 좀 더 긍정적이라고 이번 주 상황, 다음 주 쪽까지 상황에서 매수 접근을 해볼 때는 유리기판이 1번. 그리고 온디바이스 대표 종목이 제주반도체는 기간 조정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리기판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사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가서 움직임이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CXL 관련주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반도체 소부장과 그다음에 순환 흐름에서의 섹터별 움직임의 대응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부장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많이 살아난 거죠. 사실. 많이 살아났습니다. 소부장은 사실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죠? 사실은. 특히 소재단의 종목들이 그간 너무너무 안 움직였는데 동진 세미컴이라든가 한솔케미칼도 일부 가격이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온 것 같고요. 네. 안 움직이는 소재마저도 주가가 움직인 거 봐서는 소부장단에서의 주가가 뭐 흐름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여 주어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HBM의 브라더들은 사실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몇 없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때 뭐 HBM 쪽은 이스페타시스 몇 개 PSK 홀딩스 몇 개 그렇죠. 꼽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온기가 돌고 삼성전자가 가기 시작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그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기판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런 흐름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투탑과 소부장 중에서는 뭐 이런 장에서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소부장이 매력적이죠.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탄력으로 그렇죠. 따라가야 되는 예. 시장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앞서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면서 2,650, 2,700 사이에서는 조금 쉬어야 되는 구간에서의 예. 시장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이 좀 더 매력도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반도체 투자 전략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